한양의 젖줄이라 불리는 마포나루는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부터 욕망이 끓어오르는 가마솥과도 같다. 강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물내와 생선 썩는 냄새, 그리고 땀에 젖은 짐꾼들의 육신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허공을 메운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팔고 흥정하며 입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그 소란스러운 아수라장의 한 구석, 낡아빠진 갓을 푹 눌러쓴 사내가 있다. 그의 눈은 빛을 잃어 휑하니 비어있으나 무릎 위에 놓인 비파를 잡은 손길만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다. 그가 바로 맹이 낙사 백운이다. 역하구나.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이 찌르고 들어오는 이 비린내는 생선의 것이 아니다. 서로를 속이고 빼앗으려는 인간 군상들의 썩어빠진 마음 냄새지. 백운의 귀는 남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화려한 비단과 번지르르한 겉모습을 보지만 백운은 소리로 그들의 영혼을 본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심장이 뛰는 박동 소리 하나만으로도 그자의 운명과 감춰둔 속내를 꿰뚫어보는 천연과도 같은 재능, 절대 음감. 백운은 소음 속에서 들려오는 특정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저기 오는 자의 발소리를 들어보라. 쿵, 쿵, 쿵. 땅이 꺼져라 무겁게 내딛는 꼴이 탐욕이라는 짐을 어깨에 가득 짊어지고 있구나.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흉내를 내고 있겠으나 실상은 엽전 몇 푼의 의리를 팔아먹을 장사침이 분명해. 백운의 짐작대로 비단옷을 입은 거상이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간다. 그는 사람들에게 호탕하게 웃어 보이지만 백운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마저 쇳소리 섞인 비명처럼 들린다. 백운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품에 안은 비파주를 퉁긴다. 쯔쯔, 심장 뛰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로구나. 마치 쫓기는 쥐새끼 마냥 불규칙하게 요동을 치는 것을 보니 남의 돈을 떼어먹고 야반도주라도 할 작정인가 보지. 니놈의 그 급한 발걸음 끝에는 객사가 기다리고 있을 게다. 둥 하고 울리는 비파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날카롭게 가른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맹이 낙사를 힐끗거린다. 하지만 백운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허공에 떠도는 소리의 파동에만 집중한다. 그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자 기묘하고도 구슬픈 선율이 흘러나온다. 다들 귀가 먹었어. 눈앞에 이익을 쫓느라 정작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파멸의 발소리는 듣지 못하는 게야. 오직 이 비파 소리만이 거짓 하나 없는 진실을 말해주건만. 백운은 현을 타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기울인다.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의 발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 하나가 그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한다. 그것은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서늘한 발소리였다. 호호, 이것 보라지.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라도 피어난 게냐? 아니면 더 끔찍한 괴물이 다가오는 게냐? 심정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라니.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이 한풀 꺾인 마포나루 뒷골목. 썩어가는 생선 내장 비린내와 눅눅한 이끼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 음습한 그늘 아래 백운은 비파를 품에 안은 채 가쁜 숨을 고르고 있다. 하지만 휴식도 잠시 질척거리는 진흙을 밟는 듯한 불길한 발소리가 그의 귓가에 꽂힌다. 셋, 아니 넷이구나. 발소리에 탐욕과 술기운이 덕지덕지 묻어있어. 심장박동은 불규칙하고 거칠어. 마치 굶주린 들깨떼가 먹잇감을 노리는 소리 같군. 피하려 해도 이미 늦었어. 묵직한 발소리의 주인들이 백운을 애워싼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에서 싸구려 탁주 냄새가 풍겨온다. 어이, 눈먼 거사. 여기가 네 구역인 줄 알고 함부로 비파를 퉁기는가? 자릿세도 없이 장사를 하려 들다니 간덩이가 부었구나. 가진 엽전 잎이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그 귀한 악기가 성치 못할 것이다. 내 앞을 막지 마라.
썩은 내나는 건 적이 쌓인 생선 더미로 족하니 썩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썩 물러가거라. 이놈이 눈이 멀더니 뵈는 게 없나 보구나. 여봐라, 저놈의 비파통을 당장 박살을 내어라. 투박한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이 들린다. 백운이 미처 몸을 피하기도 전에 어디선가 작고 볼품없는 그림자가 튀어나와 백운의 앞을 가로막는다. 둔탁한 타격음이 살과 뼈에 꽂히지만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안 됩니다. 이 악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때리시려면 저를 때리시고 이건 놔두십시오. 에이, 재수없게 웬 생선 내장 냄새 나는 놈이 끼어들어? 칠성이 네 놈 아니냐? 쳇, 옷 버릴라. 기분 잡쳤으니 가자. 왈패들이 욕지거리를 뱉으며 멀어져 간다. 골목에는 다시 적막이 감돈다. 배구는 귀를 곤두세운다. 자신의 앞을 막아선 이의 고풍스러운 신음소리나 원망 섞인 울음을 예상했으나 들려오는 것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소리뿐이다. 이 아이 도대체 뭐지? 방금 몽둥이에 맞은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를 내가 분명 들었는데 심장 소리가 너무나 고요해. 마치 산속 깊은 곳,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잔잔하구나. 원망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어. 어떻게 인간의 심장이 이토록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인가? 배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상대방의 기척을 살핀다. 짙게 배어있는 비린내 속에 맑고 투명한 울림이 느껴진다. 이보게, 자네 괜찮은가? 뼈가 상하진 않았는지 모르겠군. 어찌하여 생판 모르는 이를 위해 매를 자청했는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괜찮습니다요. 뼈는 튼튼해서 금방 낫습니다. 하지만 악기가 다치면 소리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나리께서는 아까 장터에서 참으로 고운 소리를 내시던데 그게 깨지면 너무 슬프니까요. 고운 소리라. 네 연주가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더 고운 소리를 내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장터 사람들은 저를 칠성이라 부릅니다요. 못난이라고도 하고 생선 냄새 난다고 비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이 좋습니다. 밤하늘의 별 같잖아요. 칠성이라. 별처럼 빛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그 맑은 심장 소리일 게다. 내 평생 이토록 깨끗한 울림은 처음 듣는구나. 왈패들이 뱉어놓고 간 침과 칠성의 몸에서 풍기는 비릿한 생선 내장 악취가 뒤섞여 골목을 메운다. 터진 입술을 투박한 손등으로 훔쳐내는 칠성의 어깨가 가쁘게 들썩인다. 장터의 소음은 여전히 요란하지만 백운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는 갓든을 고쳐매는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차가운 흙바닥에 귀를 갖다 댄다. 아이고, 삭신이야. 내 주제에 무슨 의협심이라고. 둥소쟁이 양반, 얼른 갈 것이지 왜 바닥에 주저앉아 이러고 있나. 매가 부족해서 그러나? 들린다. 칠성아, 네 심장 소리 너머로 이 땅의 맥박이 들려. 나리,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립니까요? 저는 그저 생선 배 가르는 천한 놈입니다. 제 몸에서 나는 건 비린내뿐이라고요. 배구는 칠성에 자주 섞인 한탄을 흘려듣는다. 그의 온 신경은 시전거리의 잡다한 소음을 뚫고 더 깊고 은밀한 것을 향한다.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물러간 자리에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하고 웅장한 진동이 고막을 울린다. 둥, 둥, 둥. 그것은 마치 거대한 용이 잠꼬대하듯 내뱉는 낮은 울림이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강가 둑방 넘어 반쯤 무너져 내린 낡은 소금 창고다. 아니다. 너는 썩은 내를 풍기나 네 발밑은 황금으로 굽이치는구나. 금룡지음이다. 땅속에 묻힌 거대한 기운이 이제야 주인을 만나 울부짖고 있음이야. 금룡이요?
날이 맞은 머리가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저기는 귀신 나온다고 소문난 폐창고입니다요. 소금기가 다 빠져서 쥐새끼도 안 사는 곳이라고요. 배구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강가 쪽을 가리킨다. 그의 눈은 비록 빛을 보지 못하나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이면을 꿰뚫고 있다. 바람에 실려오는 짠 내음 속에 묵직한 쇠붙이의 냉기가 서려 있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네가 가진 엽전 한 푼, 옷가지 하나라도 팔아치워라. 빚을 내어도 좋다. 당장 저 소금 창고에 사들이거라. 나리, 제발 농이라도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 흉물을 사서 못에 쓴단 말입니까? 하루 벌어 풀칠하기도 바쁜 놈한테. 저 낡은 마루 밑에 네가 상상조차 못할 은과 금이 잠들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침을 뱉지만 내 귀에는 들린다. 저 땅이 너를 조선 제일의 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믿거라. 너의 맑은 심장 소리가 나를 살렸으니 이 소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목숨값이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칠성의 손바닥은 옹이 박힌 고목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다. 낮에는 나루터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남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 허기를 달래니 소년의 몰골은 흡사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다. 등짐 장수들의 거친 땀 냄새와 비릿한 강바람이 뒤섞인 장터 한복판. 칠성은 제 몸집보다 큰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허벅지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그는 이를 악문다. 아흔아홉, 백. 이까진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나. 내 등 뒤에 엎인 것은 소금 가마니가 아니라 은금 보화가 묻힌 땅이다.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가야 한다. 칠성이 비틀거리며 가마니를 내려놓자 주변에 모여있던 왈패들이 킬킬거리며 조롱을 퍼붓는다.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쇳가루처럼 날카롭게 칠성의 귓가를 찌른다. 저놈 꼴 좀 보게나. 귀신 들린 소금 창고를 사겠다고 저리 뼈 빠지게 구르니 제정신이 아니지.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츠츠, 눈먼 거렁뱅이 말에 홀려가지고는 저러다 객사하면 누가 거적이라도 덮어준답니까? 어리석은 놈. 짖어라, 실컷 짖어대라. 너희 눈에는 허름한 창고와 썩은 나무 기둥만 보이겠지. 허나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내 가슴에는 들린다. 그분의 말씀이, 그 금룡의 울음소리가. 칠성은 품속 깊이 간직한 엽전 꾸러미를 움켜준다. 차가운 엽전의 감촉이 불덩이 같은 손바닥에 닿자 묘한 안도감이 전해진다. 해가 저물고 인적 드문 강가, 배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땅의 소리를 듣고 있다. 칠성은 고된 노동으로 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배군에게 다가간다. 어르신, 접니다. 오늘도 꽤 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창고 주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칠성아, 네 숨소리에서 피냄새가 나는구나.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있는 것이냐? 네 몸이 상하면 천하의 보물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나루터 주모가 인심이 좋아 고기국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힘이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칠성의 배에서 요란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지만 그는 짐짓 너스레를 떤다. 배구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칠성이 서 있는 쪽을 향한다. 땅을 통해 전해지는 소년의 텅 빈 위장 소리와 떨리는 다리 근육의 진동이 배군의 예민한 감각을 아프게 건드린다. 허허허, 고기국밥이라 거짓말이 늘었구나. 허나 그 기백만은 장하도다. 내 귀를 땅에 대고 있으면 네가 밟는 땅 밑에서 울리는 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배군이 고개를 숙여 다시금 땅의 맥박에 귀를 기울인다. 웅웅거리는 진동. 그것은 깊은 어둠 속에서 잠자던 거대한 짐승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소리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으나 칠성의 땀방울이 땅에 스며들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고 웅장하게 변하고 있었다. 들리는가, 칠성아. 지금 내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울림이 들려온다. 금룡이 이제 곧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창구 밑에서 억겁의 시간을 기다린 기운이 오직 너를 부르고 있다. 저를 부른다구려? 그렇다. 네가 흘린 땀이 땅을 적시고 네 간절함이 잠든 용을 깨운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창고를 사들이거라.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네 모든 것을 걸어라.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엽전꾸러미를 가슴에 품는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 배고픔, 그리고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버려진 소금 창고가 마치 거대한 성처럼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칠성이가, 비렁뱅이 칠성이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강바람이 칠성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감고 지나간다. 낡은 창고의 나무 문짝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칠성을 환영하는 팡파르처럼 밤 공기를 가른다. 소년의 눈동자는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 뜨겁게 타오른다. 칠성의 품 안에는 묵직한 전대가 들어있다. 그 무게는 지난 몇 달간 그가 흘린 피땀의 무게이자 멸시와 조롱을 견뎌낸 인내의 무게이기도 했다. 장터에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 시야를 가리고 땀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찌르지만 칠성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다. 엽전길이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려온다. 드디어 모았다. 손발이 부르트고 뼈가 삭는 고통을 참아낸 보람이 있어. 이제 그 흉가만 사들이면 백운 선생의 말대로 내 팔자도 피는 것이다. 칠성이 흉가의 주인에게로 향하려던 찰나 장터 한 구석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고성이 터져나온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거친 욕설이 날아들고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칠성의 귀를 때린다. 이년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디서 앙탈이냐? 네 아비 약값으로 빌려간 돈이 이자가 붙어 산더미가 되었거늘 당장 끌고 가라! 나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병환이 깊어 걷지도 못하십니다. 제가 종살이라도 하여 갚을 테니 제발 아버지만은 이 자리에서 놔두게 해주십시오. 칠성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춘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병색이 완연한 노인과 어린 소녀를 짐승 다루듯 끌고 가고 있다. 바닥에 질질 끌리는 노인의 신음소리와 소녀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칠성의 고막을 파고든다. 칠성은 품속의 전대를 꽉 움켜쥔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동전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외면해야 한다. 내 코가 석자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 짐승 취급을 받으며 남이 먹다 버린 밥을 주워 먹으며 모은 내 목숨줄이다. 저들을 도우면 나는 다시 빈털터리가 된다. 그 흉가를 사지 못하면 내 인생은 영영 시궁창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소녀의 비명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판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는다. 감은 눈 속에서 백운의 점잖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가 이내 소녀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묻혀버린다. 칠성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친다. 전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 어찌하여 하늘은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귀를 막아도 들리는 저 울음소리를 내 어찌 모른 척한단 말인가.
못들 하느냐? 어서 이 늙은이와 계집을 술에 싣지 않고. 늙은 아비가 각혈을 하며 바닥에 쓰러지자 채권자가 발길질을 하려 든다. 그 순간 칠성의 머릿속에서 흉가를 사서 부자가 되는 미래의 환영이 산산이 조각난다. 대신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과거가 저 소녀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칠성의 눈동자가 흔들림을 멈추고 단단해진다. 금룡의 소리도 좋지만 사람의 비명 소리를 밟고 서서 어찌 복을 바라겠는가? 에라, 모르겠다. 칠성은 군중을 해치고 채권자 앞으로 뛰어든다. 흙먼지가 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품속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전대를 꺼내어 채권자의 발치에 쏟아버린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낸다. 그만하시오. 여기 그 돈이 있어. 이 돈이면 원금의 이자까지 족할 것이오.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하겠소.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하겠소. 순식간에 장터가 조용해진다. 채권자는 바닥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엽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울부짖던 소녀도 놀란 눈으로 칠성을 올려다본다. 칠성은 빈 전대끝만을 허망하게 손에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쉰다. 다 가져가시오. 그리고 2번 다시 이 부녀를 괴롭히지 마시오. 속으로 날아가 버렸구나. 내 기와집이, 내 비단 옷이, 내 새로운 인생이 저놈의 소나기로 다 들어가 버렸소. 허나. 칠성은 떨고 있는 소녀와 눈이 마주친다. 소녀의 눈에서 흐르던 절망이 감사와 안도로 바뀌는 것을 보며 칠성은 텅 빈 존을 슬며시 뒤로 감춘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스름한 저녁 탕거미가 비린내 진동하는 어물전에 내려앉는다. 썩은 생선 내장 냄새와 갯벌의 짠내를 품은 바람이 장터를 휩쓸고 지나가면 하루를 마감하는 상인들의 거친 손길만이 분주하다. 칠성은 텅 빈 자판을 정리하며 피 묻은 앞치마를 벗어던진다. 그의 표정은 전 재산을 잃은 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온다. 칠성아. 백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으나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다. 그는 칠성의 빈손과 텅 빈 전대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좁힌다. 오셨습니까, 어르신?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헛것이기를 바랐다. 저잣거리에 파다하더구나. 어떤 얼빠진 생선장수가 빚에 팔려가는 부념을 위해 천금을 쾌척했다고. 설마 그 미련한 자가 너는 아니겠지? 제 전대에는 이제 먼지뿐입니다. 창고 문건은 사지 못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 백운의 고함이 적막한 어물전을 찢을 듯 울려 퍼진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땅을 내리치며 몸을 부들부들 떤다. 그의 눈동자에는 실망을 넘어선 분노가 이글거린다. 내 이놈, 내가 니놈의 그릇이 남다르다 여겨 천기를 누설했거늘 고작 계집아이의 눈물 따위에 천하를 쥐는 기회를 엿받고 먹었단 말이냐. 이 썩어빠진 생선 대가리만도 못한 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이더냐? 네가 평생을 비린내 속에 뒹굴며 모은 피 같은 재물이 아니더냐? 그걸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시궁창에 처박아? 어르신. 닥쳐라! 내 말을 듣지 않고 평생 생선 배나 가르며 살고 싶은 게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하나 네 놈은 스스로 그 천한 굴레를 다시 쓴 것이다. 백운의 호통에 지나가던 들깨마저 꼬리를 감추고 달아난다. 허나 칠성은 태연히 대야에 담긴 붉은 물을 바닥에 쏟아버린다. 비릿한 핏물이 흙바닥을 적신다.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무엇이 네 놈의 그 얇은 귀가 찢어지더냐? 그 아이의 곡소리 말입니다.
아비는 병들어 끌려가고 자식은 노비로 팔려가며 지르는 비명이 제 귓속을 파고들어 심장을 난도질하더이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그 창고의 황금빛 미래보다 당장 제 눈앞의 지옥이 더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량한 동정심으로 네 팔자를 망쳤다는 변명이냐? 칠성은 젖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고개를 들어 배군을 응시한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다.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뭐라? 제가 전대를 털어주자 그 끔찍하던 비명과 곡소리가 뚝 그치더리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칠성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진다. 그것은 득을 본 장사치의 웃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수행자의 미소와 닮아 있다. 어르신이 묘사해 주신 황금 부딪히는 소리보다 그 아이의 울음이 멈추는 그 순간의 정막이 제게는 더 값진 소리로 들렸습니다. 배구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한다. 평생을 소리로 세상을 읽어온 그였으나 칠성이 말하는 그 소리의 가치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그는 칠성을 노려보다가 이내 허탈한 듯 긴 한숨을 내뱉는다. 미친놈, 천하에 다시 없을 미친놈이로고. 내 놈은 영영 구제불능이다. 내 너를 용이 될 이묵이라 여겼는데 고작 지렁이였을 줄이야. 내 눈이 멀었지, 내 귀가 먹었어. 대구는 혀를 차며 등을 돌린다. 지팡이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에도 칠성은 다시 자리에 앉아 묵묵히 남은 생선 비늘을 긁어내기 시작한다. 서걱, 서걱. 비늘 긁는 소리가 밤하늘의 별빛 아래 처연하게 울려 퍼진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린 폐창고 터에는 횃불만이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곡괭이가 땅을 파헤치는 둔탁한 소리와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가른다. 땀냄새와 흙내음이 진동하는 그곳 한가운데 비단 관복을 입은 최현감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으로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의 귀에는 백성들의 원성 대신 오로지 황금이 부딪히는 환청만이 들려올 뿐이다. 금룡이라, 땅 밑에서 우는 금룡이라 하였지. 그 눈먼 악사의 귀는 귀신도 속일 만큼 예민하다 들었다. 놈이 들었다면 분명 있는 것이다. 칠현감은 곁에 선 이방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장터의 첩자로부터 전해들은 배군의 예언은 그에게 있어 부를 약속하는 계시나 다름없었다. 칠성이란 놈이 멍청하게 흘려보낸 기회를 자신이 낚아채야 한다는 강박이 그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린다. 칠성 그 전한 놈이 무엇을 알겠느냐? 눈물 따위에 현혹되어 천하를 호령할 재물을 발로 차버리다니 어리석은 놈! 내게는 그 울음소리가 금화가 짤랑거리는 소리로만 들리는구냐. 그는 초조한데 뒷짐을 지고 구덩이 주변을 서성인다. 인부들의 곡괭이질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인다.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는 타인의 고통 따위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네, 이놈들! 곡괭이질이 어찌 이리 굼뜨냐? 땅속 깊이 잠든 용을 깨우려면 더 깊이, 더 세게 파내려 가야 한단 말이다. 사또 하오나 벌써 10길은 좋게 파내려 갔사옵니다. 나오는 것이라고는 썩은 나무 뿌리와 돌덩이뿐이온데 정말 이곳에 보물이? 닥쳐라. 내 놈이 감히 내 영감을 의심하느냐. 그 장님 늙은이가 허투루 말을 뱉을 위인이 아니다. 땅의 기운을 읽고 소리에 맥을 짚는 자다. 분명 이 밑에 찬란한 금맥이 흐르고 있어. 회현감은 횃불을 빼앗아 들고 직접 구덩이 안을 비춘다. 붉은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황금이 아닌 시커먼 흙더미뿐이다. 허나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헛것이 비치고 있다.
흙 속에 숨겨진 금빛을 찾아내려는 듯 그의 눈동자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다. 냄새가 난다. 맡아지느냐, 이방? 이건 흙냄새가 아니다. 수백 년 묵은 황금이 숨을 쉬는 비릿하고도 달콤한 향기야. 이방은 현감의 광기 어린 모습에 질려 뒷걸음질 친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비웃음처럼 들려오지만 최현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 단순한 흙바락이 아니라 자신의 끝없는 용방을 채워줄 구멍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칠성이 놈은 낯선 이의 눈물값을 치렀다지. 나는 이놈들의 피와 땀으로 금을 살 것이다. 팔아, 계속 파. 금룡의 비늘 하나라도 나올 때까지 멈추는 놈은 내 가만두지 않겠다. 폐창고의 낡은 바닥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헤쳐졌다. 횃불이 일렁이는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와 곡괭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음만이 가득하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리지만 현감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린다. 땅몇에서 들려오는 진동 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현감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구덩이 가장자리로 기어가 귀를 갖다 댄다. 들리는가? 이 웅장한 울림이 들리느냐 말이다. 이것은 필시 황금룡이 승천하려 몸부림치는 소리다. 내 평생 이토록 가슴 벅찬 소리는 처음이로다. 창고 밖 늙은 회화나무 아래에 몸을 숨긴 배구는 미간을 찌푸린 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땅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은 그가 예상했던 맑고 청아한 금속의 파동이 아니다. 그것은 무겁고 습하며 맹렬하게 억눌린 무언가의 비명에 가깝다. 이상하다. 이 소리는 금부치가 서로 부딪히는 쟁쟁한 소리가 아니야. 너무나 둔탁하고 깊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목을 긁는 듯한 이 소름 끼치는 진동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배구는 품에서 대금을 꺼내려다 멈칫한다. 땅속 깊은 곳에서 쿠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물 비린내가 틈새를 타고 올라와 그의 예민한 코끝을 스친다. 그 순간 배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공포가 그의 전신을 휘감는다. 아니다. 이것은 황금룡이 아니야. 수룡이다. 지하 깊은 곳에 갇혀 흐르지 못하고 분노한 거대한 물길이야. 놈들이 지금 지맥을 건드려 물길에 둑을 터뜨리려 하고 있어. 깨달음은 늦었으나 배구는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더듬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창고 쪽을 향해 몸을 날린다. 흙먼지 속에서 인부 하나가 바닥에 큰 바위를 내리치려는 순간이다. 멈추시오. 당장 그 곡괭이를 멈추란 말이오. 그건 황금이 아니오. 땅속에 갇힌 물 귀신이니 건드리면 모두 수장될 것이오. 배군의 다급한 외침이 구덩이를 울리지만 현감은 그 소리를 비웃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이성은 마비되었고 그의 눈에는 오직 붉은 황금빛 환영만이 아른거릴 뿐이다. 네 이놈, 감히 어디서 혓바닥을 놀리느냐? 내가 캔 황금을 가로채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지? 여봐라, 저 미치광이 맹인을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하느냐? 어서 저 바위를 부수지 않고. 현감나리, 제발 제 말을 들으시오. 저 진동 소리를 들어보시오. 저건 쇠의 울음이 아니라 터져 나오려는 물의 압력이오. 지금 당장 피하지 않으면 이 고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오. 하하하, 물이라니? 이 가뭄에 물이 어디 있다고 헛소리를 하느냐? 저 소리는 나를 부르는 부귀영화의 노래다. 어서 파라. 마지막 일격을 가해라. 현감의 독촉에 인부의 곡괭이가 허공을 가르고 기어이 바닥을 막고 있던 검은 바위를 강타한다. 쩍 하는 섬뜩한 파여름이 창고 안을 가득 메운다. 그와 동시에 바위 틈새에서 쉬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람 빠지는 소리가 아닌 억눌려 있던 거대한 힘이 해방되는 전조였다. 오, 오, 드디어 황금문이 열리는가? 늦었구나. 탐욕이 기어이 재앙을 불렀어. 배구는 체념한 듯 고개를 돌린다. 갈라진 바위 틈으로 검붉은 흙탕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성난 용이 아가리를 벌리는 형상과도 같다. 현감의 환희에 찼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일그러진다. 창고 바닥을 파내려가는 곡괭이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진다. 현감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흙투성이가 된 비단 관복은 땀으로 젖어들었고 눈동자는 탐욕에 절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웅웅거리는 진동은 이제 발바닥을 간지럽힐 정도로 거세어졌다. 현감에게는 그 소리가 황금의 노래로 들렸으나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던 배군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소리는 쇠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쇠가 우는 소리가 아니야. 배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직관으로서 평생을 땅의 소리에 귀 기울여온 그의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쩌저적 하며 땅 밑에 안반이 갈라지는 미세한 파열음. 그것은 금맥이 숨쉬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압력으로 억눌려 있던 거대한 물길, 즉 수룡이 포효를 준비하는 소리였다. 멈추시오. 현감나리, 곡괭이를 멈추시오. 그건 금맥이 아니오. 수룡이다. 땅속에 갇힌 물길이란 말이오. 그러나 현감의 귀에는 배군의 다급한 외침이 들어올리 만무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환상 속의 황금 산만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마지막 한 겹의 바위만 뚫으면 조선 팔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가 쏟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닥쳐라! 니놈이 이제 와서 내 황금을 가로채려 수작을 부리는구나. 내 귀에는 들린다. 황금이 나를 부르던 소리가 들린단 말이다. 아니요, 당장 피해야 하오. 저 바위가 깨지면 우리 모두 수장될 것이오. 칠성아, 어서 물러서라. 배군이 칠성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이었다. 현감은 괴성을 지르며 있는 힘껏 마지막 바위를 향해 곡괭이를 내리찍었다. 캉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보아라, 이 찬란한 바위가 깨진 틈으로 억눌려 있던 지하수가 폭발하듯 솟구쳤다. 마치 성난 용이 승천하듯 시커먼 물기둥이 창고 천장을 뚫고 하늘로 치솟았다. 집안이 순식간에 액체처럼 허물어지며 거대한 싱크홀이 만들어졌다. 썩은 흙냄새와 비릿한 물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창고 건물은 종이짝처럼 구겨지며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으악! 으악! 내 돈! 내 금괴가! 사람 살려! 현감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거센 물살에 휘말렸다. 그가 그토록 아끼던 은전 괴짝들과 함께 그는 한강으로 연결된 지하 수로의 깊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갔다. 잠시 후 물기둥이 잦아들고 남은 것은 집터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대한 물웅덩이뿐이었다. 먼발치서 이 참상을 목격한 칠성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저기가 바로...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잠들고 밥을 먹던 곳이었다. 만약 그 땅을 팔지 않고 욕심을 부려 직접 땅을 팠더라면 저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진 것은 현감이 아닌 자신이었을 것이다. 내가 저 구덩이 속에 있었을 수도 있었어. 옆전 몇 푼의 문이 멀어 저 땅을 지켰다면. 아이고 하느님. 수룡이 승천했구나.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부른 게야. 자네가 땅을 판 것은 조상님이 도우신 게 분명하네. 칠성은 멍하니 무너져 내린 집터를 바라보았다.
넘실거리는 검은 물 위로 현감이 쓰던 갓 하나만이 처량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무너진 창구터에서 피어오른 자욱한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현감과 그가 갈취한 재물은 거대한 물웅덩이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재앙의 현장을 비추고 칠성은 자신이 묻힐 뻔했던 그 처참한 구덩이를 멍하니 내려다본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서 비릿한 물냄새와 섞인 매캐한 흙내음이 코끝을 찌른다. 만약 내가 저곳을 샀더라면 지금쯤 저 차가운 물속에서 물귀신이 되었겠구나. 천냥이라는 거금에 눈이 멀어 눈앞에 죽어가는 이를 외면했다면 나 또한 저 꼴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하늘이 도우신 것인가 아니면 조상님의 음덕인가. 칠성의 곁 허름한 초가 마루에는 병색이 완연하던 노인이 단정하게 앉아 있다. 칠성이 건넨 돈으로 급히 약을 쓰고 기력을 찾은 노인은 더 이상 힘없는 병자가 아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다. 노인은 흙투성이가 된 칠성을 지그시 바라본다. 여보게 젊은이, 거기 서서 무엇을 그리 넋을 놓고 있는가? 이리 와서 앉게나. 어르신,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방금 저 난리통에 많이 놀라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그저 저 끔찍한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자네 덕분에 씻은 듯이 나았네. 허나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살았다는 것이지. 자네는 오늘 재물이 아닌 목숨을, 아니 사람의 도리를 샀네. 만약 자네가 욕심을 부려 그 창고를 샀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내 평생 수많은 책을 읽고 나란 일을 논하였으나 정작 벼랑 끝에서 사람의 참된 마음을 읽는 법은 오늘 자네에게서 배웠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씌운 빚의 굴레는 이제 왕명으로 벗겨졌으나 내게는 벼슬보다 더 귀한 것을 찾을 눈이 생겼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왕명이라니요? 저는 그저 아비 된 자로서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르신의 마음에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노인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칠성을 향해 정좌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병마에 시달리던 노인의 나약함이 없다. 평생을 학문에 정진해온 선비의 꼿꼿한 기계가 서려 있다. 나는 전직 대제학을 지낸 사람일세.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신분을 숨기고 떠돌았으나 오늘 아침 파화를 통해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복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 3,000냥 빚은 나를 옥죄기 위한 저들의 덫이었지. 대제학 어르신이라니요. 소인은 가맣게 몰랐습니다. 감히 귀하신 분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권세와 재물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배신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거늘. 자네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지 않았는가? 저 물속으로 사라진 현감을 보게. 탐욕의 끝은 파멸이나 자네의 선의는 생명을 낳았다. 어르신, 저는 그저 장사치일 뿐입니다. 칭송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그 돈은 어차피 제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내 슬하에 딸아이 하나뿐이라 학문을 전할 길이 막막했는데 오늘 하늘이 내게 귀한 인재를 보내주었구나. 내 자네를 양자로 삼아 그를 가르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물려주고 싶네. 재물은 물처럼 흘러가지만 학문과 덕망은 바위처럼 남는 법이니 내 아들이 되어주겠나? 양자라니요. 천한 제가 감히 어찌. 칠성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서 돈만조차 살아왔던 그에게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가 나타난 것이다.
지는 해가 칠성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그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노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부모 잃고 천덕꾸러기로 자란 놈입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저를 그리 귀하게 여겨시니 어르신을 아버님처럼 모시고 다시 태어난 목숨으로 살겠습니다. 비파의 마지막 현이 가늘게 떨리다 멈춘다. 허금을 떠돌던 청아한 울림이 잦아들자 객주 안에는 깊고 고요한 정적만이 내려앉는다. 배구는 지그시 감았던 눈을 뜨지 않은 채 손끝에 남은 묵직한 진동을 느끼며 긴 숨을 내쉰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그의 낡은 비파 위로 내려앉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을 되새긴다. 나는 평생을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다. 흙의 기운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쫓아 천하의 명당을 찾으려 했지. 허나 그 어리석은 지게꾼 아이, 아니 이제는 어엿한 선비가 된 칠성이는 땅이 아닌 하늘의 이치를 듣고 있었구나. 백운의 회상은 시간을 넘어 먼 훗날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칠성은 더 이상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지 않는다. 정갈한 도포를 차려입은 그는 서안 앞에 단정히 앉아 있다. 은은한 묵형이 감도는 방 안,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사각거린다. 옛 성현이 이르기를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셨지. 지난날 내가 베푼 작은 정성이 거창한 보답을 바란 것은 아니었으나 이리 귀한 가르침을 얻고 사람의 도리를 깨우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늘이 내린 과분한 복이 아니겠는가. 칠성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위축된 기색이나 가난에 찌든 고단함이 없다. 오직 학문을 닦는 자의 차분함과 깊이만이 묻어난다. 한편 탐욕스러운 부자 김대감이 짓담한 창고가 무너져 내렸던 그 흉흉한 폐허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허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닌가. 흉당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자리가 이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온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달래주고 있다니. 칠성이 글을 읽는 서당 앞마당에는 그 샘물을 길어 올린 우물이 생겼다. 지나는 과객도 목마른 짐승도 가난한 이웃도 누구든 자유롭게 목을 축인다. 탐욕이 무너진 자리에 자비가 샘솟으니 그곳은 어느새 고을에서 가장 귀한 장소가 되었다. 보아라, 흙 속에 묻힌 지기는 변할 수 있으나 사람의 진심은 영원한 법이다. 내가 짚어낸 명당은 한낱 묘자리에 불과했으나 칠성이가 찾아낸 명당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적시는구나. 백우는 비파를 거두며 텅 빈 허공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짓는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난다. 진정한 명당은 비옥한 당이 아니라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따스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을